5단계의 독소 예방 솔루션이었어요. 변비가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은 위 때문일 수 있다고 했는데 애초에 장이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이 있어요. 위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제가 디톡스는 내 몸의 양치질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이제 치아가 건강하고 싶으면 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양치질이잖아요. 양치질을 하면 치아 문제가 안 생기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양치질을 안 하고서는 치아가 건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세포에서 매일매일 에너지를 만들면서 매연이 나오는데 이 매연을 매일매일 청소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도 이 매연이 쌓여서 기능 저하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매일매일 디톡스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서 우리 몸에 하는 양치질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날 잡고 디톡스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디톡스 루틴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여기 더 심오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간만이 해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약간 하모니처럼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독소 배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5단계의 독소 예방 솔루션이었어요. 이 세포 디톡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포들이 엄청 모여있는 되게 고도로 분업화된 고등한 생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톡스 시스템도 분업화돼서 협력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디톡스 시스템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가장 기초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주요한 통로 중 하나가 이제 소화기관이에요. 그 소화기관을 다루는 게 1단계 위, 2단계 장입니다. 우리 먹은 거를 위에서 적절히 소화하고 분해시킨 다음에 장으로 보내서 이제 흡수를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내게 돼요. 충분한 영양소들이 이제 흡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해독의 핵심인 간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요. 간이 밖에서 나온 이런 독소들을 열심히 해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물질들을 어디로 내보내냐? 그 통로가 담즙이에요. 4단계. 담즙을 통해서 장으로 나간 독소들은 우리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5단계 세포 디톡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5단계 독소 예방 솔루션을 적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잘 챙겨 먹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변비가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은 위 때문일 수 있다고 했는데 변비가 생기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식이섬유 열심히 먹고 유산균 열심히 먹고 물 열심히 먹고 이것까지는 아시잖아요. 애초에 장이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이 있어요. 염증이라는 거는 이제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 그거에 시달리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운동을 하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염증에 시달리냐를 봤더니 책에서는 장의 상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위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그냥 대충 분해를 한 다음에 장으로 보낼 지위를 거예요. 다 넘기는 거지. 네, 나쁜 지위를 상사. 떠넘기죠. 그렇게 해버리면 장에서는 소화가 안 된 애들이 들어오니까 장은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삐져나온 단백질을 우리 몸이 봤을 때는 적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죽여야 되니까 막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이거 하느라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면 당연히 움직일 에너지가 없어지겠죠. 다 해봐도 저는 개선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위부터 점검을 맞아요. 해보셔야겠네요. 진짜 그분들이 딱 위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위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제가 애플 사이더 비니거 에사비예요. 뭐 식후 혈당을 낮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위산보다는 약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위 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좀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식사 전 20분, 식후 20분 요 사이 기간 동안 먹어주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사비를 되게 세게 먹거든요. 그거 맛있어요. 맞아요. 제가 먹는 농도를 누가 먹으면 콱 이래요. 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치석을 조금 더 해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얘가 위로 가기 전에 치아에 닿고 그 다음에 식도에 닿잖아요. 그래서 얘네 점막들은 아주 강력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희석을 해서 위산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결국 위가 건강하지 않을 때 단백질과 미네랄이 또 부족할 수 있다.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 단백질 보충제, 미네랄 제제를 먹는 거는 도움이 되나요?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위에서 위산이 잘 안 나오는데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 이러면은 소화가 안 된 단백질들이 아주 대량으로 장으로 내려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장에서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 갑자기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위를 안 돌보고
특히 단백질을 드시는 거는 몸에 염증을 유발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40, 50대 분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연령대에서는 특히 위산부터 일단 점검을 하시고 단백질을 드시라 하거든요. 요즘 어르신들이 막 고기 드셔도 소화 안 되는 분들인데도 단백질 보충제를 강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 경우에 단백질을 먼저 먹을 게 아니라 애초에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 위산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화가 안 된 이유부터 일단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셔야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아미노산의 형태로 먹는 건 어때요? 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예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미노산으로 분리되어 있는 제형들은 타블렛 형태 이런 것들이 많고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단백질 형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단백질은 비슷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단백질 제제 먹고 막 속 쓰리고 이런 이유도 내가 위산이 부족해서 이걸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단백질 파우더 드시고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내가 진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미네랄도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미네랄 보충제도 먹어도 그러면 무용지물이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미네랄들이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양이온 형태를 떼야 돼요. 이온이라는 거는 항상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해야 안정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보충제는 이렇게 결합된 형태거든요. 이게 산성 환경이 돼야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야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산성 환경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게 계속 붙은 형태로 있겠죠. 결합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몸은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먹은 채로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미네랄만 드신다고 흡수가 다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산을 꼭 점검해 주셔야 해요. 에사비 워터랑 같이 미네랄 제제 먹으면 네. 그래서 에사비를 그래서 드시는 습관은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결국은 해독 스무디를 먹어서 몸의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뭐 살도 빠지고 뭐 우울감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좀 더 얻고 싶다면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책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레시피 북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을 거예요. 궁금하신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실생활적인 부분들. 제가 그거는 인스타에 열심히 정리를 해두었어요. 제가 최근에는 릴스랑 쇼츠를 만들어서 스무디 만들 때 꿀팁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제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해독혁명 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안에 저희가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했던 너무너무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너무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